여러분, 잠을 잘 주무시고 계신가요? 수면은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이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양한 질병들로 이어질 수 있는 게 바로 수면 부족이에요. 조금의 불면증이라도 있으면 혈당이 조절되지 않고 합병증 위험도 커지는데요. 수면을 어떻게 해야 공복 혈당이 뚝 떨어지는지, 하루 종일 혈당을 낮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5가지 지켜야 할 루틴 말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당뇨인들의 당뇨 졸업을 돕는 당뇨스쿨의 한의사 이혜민입니다. 여러분, 잠을 잘 주무시고 계신가요? 조금의 불면증이라도 있으면 혈당이 조절되지 않고 합병증 위험도 커지는데요. 오늘은 불면증에 대한 이야기를 좀 심도 있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불면증에 대한 한의학적 이야기, 그리고 생활관리 이야기, 그리고 어떻게 한의학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룰 테니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우선 적정 수면 시간을 알아야겠죠? 적정 수면 시간은 11시 전 취침, 그리고 7, 8시간 숙면입니다. 늦게 주무시는 분들 많고요. 그리고 7, 8시간보다 더 모자란 수면을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리고 여기 숙면이라는 게 써 있습니다. 7, 8시간을 정말 깊은 잠을 자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제가 얼마 전에 100명 넘는 분들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음식에 대한 거, 운동에 대한 거 이렇게 잘 하고 있는지 여쭤봤는데, 제가 11시에서 12시 전으로 말씀드렸었는데 11시에서 12시 전에 자면서 7, 8시간 숙면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100명 넘는 분들 중에 단 한 명도 손을 들지 못하더라고요. 우리가 적정 수면을 제대로 잘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인에 비해서 당뇨인 분들의 불면증 비율이 더 높다고 볼 수 있겠는데, 무려 39%의 당뇨인들이 불면증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이고요. 3명 중에 1명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불면증을 겪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불면증이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첫 번째, 혈당이 잘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불면이 있는 사람 치고 혈당이 잘 잡히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면증이 있으면 말초신경염증 또는 신증, 망막병증과 같은 이런 모세혈관 관련 합병증이 유발되기 쉽습니다. 불면증을 자가 테스트할 수 있는 설문지인데요. 총 7가지 항목이 있고 제가 하나씩 읽어드릴게요. 전혀 아니다, 약간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라는 5가지 항목 중에 어떤 거에 해당하는지를 보셔서 점수를 쭉 더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보면서 집중해서 한번 더 해보세요. 잠들기 어렵다, 전혀 아니다, 약간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에 기반해서 0부터 4점까지 점수를 매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잠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한번 잠을 들었을 때 그 뒤에 유지하기가 어렵다, 점수 매겨주시고, 잠에서 쉽게 깬다, 당신의 현재 수면 양상에 관하여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 이건 점수 매기는 게 좀 다른데, 만족하고 있다 라면 0점, 약간만 만족한다 1점, 그저 그렇다 2점, 3번은 불만족, 4번은 매우 불만족입니다. 그래서 0점일수록 좋은 거기 때문에 만족한다가 0으로 갔어요. 그래서 수면 양상에 대해서 만족하는지 점수 매겨주시고, 5번, 당신이 생각하기에 당신의 수면 장애가 어느 정도로 당신의 낮 활동을 방해합니까? 낮에 얼마나 피곤하고 무기력한지 이런 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0에서 4점까지 점수 매겨주시고, 6번은 수면 장애로 인한 당신의 손상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인다고 생각이 됩니까?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해서 질문인데요. 답변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0점은 전혀 손상이 없어 보인다, 1점은 약간 있어 보인다, 2점 어느 정도 있어 보인다, 3점 상당히 있어 보인다, 4점 매우 심한 손상이 있어 보인다. 그래서 0점으로 갈수록 좋은 거기 때문에 좋은 내용이 0점에 써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7번, 현재 당신의 수면 장애에 관하여 얼마나 걱정하고 있습니까? 0점부터 4점까지 점수를 매겨주시면 되고요. 저도 이거 한번 매겨봤는데 한 6점 정도 나오더라고요. 다 매기셨으면 이제 점수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점에서 7점은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불면증이 없음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해당을 했고요. 만약에 내가 점수가 8점에서 14점 사이로 나왔다, 그러면 불면증이 경미한 상태입니다. 불면증이 있긴 한데 경미하다, 이런 상태라고 하면 가벼운 산책이나 불면증에 좋은 여러 가지 생활 관리만으로도 극복을 할 수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15점에서 21점이다, 그러면 중등도의 상태, 그렇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불면증인 거고 좀 심각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22점에서 28점이다, 굉장히 높은 점수가 나왔다라고 하면 중증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경미한 불면증부터 한약치료를 고려를 해보시면 더 좋겠고요. 이 2가지 상태라고 하면 한약치료를 반드시 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냥 생활관리만으로는 좀 힘든 분들이 이렇게 심한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불면증 있으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맨발 걷기를 권해드리는데, 맨발 걷기로 해결이
되는 분들이고 해결이 되지 않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해결되지 않는 분들은 중등도나 중증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정도만 가지고는 불면증이 쉽게 해결이 되지 않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약적으로도 좀 설명을 좀 해볼게요. 여러 가지 병증이 있는데 한약적으로 불면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사결불면이라고 해서 생각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맺혀서 잠을 잘 못 자는 유형, 그 다음에 영혈부족, 혈부족이라고 하죠. 혈액의 절대적인 양이 부족하다기보다는 혈어한 상태, 한약적인 혈어 상태를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음허내열이라고 해서 진액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몸에 열이 쉽게 나는, 더워서 잠 못 잔다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음허내열한 상태, 또는 심담허겁이라고 해서 심장이 너무 약하고 우리 담력이 약하다 이런 분들은 꿈도 많이 꾸고 잘 놀래서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이 있고요. 다면이 울결되어서 잠 못 주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 이제 담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위중불화라고 해서 소화기가 안 좋아서 잠을 못 주무시는 유형입니다. 각 유형에 대한 증상을 짧게 설명해드리면, 아까 얘기했던 사결불면, 내가 생각이 너무 많아서 못 잔다 이런 분들은 평소에 가슴이 답답하고 가슴이 꽉 막힌 느낌, 그리고 평소에 한숨도 자주 쉬고 생각이 너무 많아서 울체되기 때문에 음식에 대해서 별로 먹고 싶지 않고 배도 별로 안 고프고 소화도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영혈부족, 혈이 허한 상태는 빈혈이 있거나 피로하거나 어지럽거나 눈부시거나 이런 증상이 있고요. 그리고 음허내열, 내가 평소에 진액이 부족해서 열이 쉽게 난다 이런 분들은 오후에 열이 나고 식은땀도 나고 몸이 좀 무겁고 머리가 무겁고, 그리고 심담허겁, 내가 너무 심장이 약하고 담력이 약하다 이런 분들은 자주 놀래고 악몽을 꾸고 또 꿈도 여러 가지 많이 꿉니다. 그리고 가슴 통증, 걱정이 많고 이런 특징이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담이 많다 이럴 경우에는 정말 다양한 증상이 생기는 게 바로 담으로 인한 증상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증상들이 써있죠. 악몽, 놀라고 당황함, 머리가 무겁고 두통 등등의 담으로 인한 다양한 증상들이 생길 수 있겠고요. 소화기가 안 좋은 경우에는 배가 더부룩하고 음식을 먹고 나면 더부룩하고, 그러면서 잠을 잘 못 자는 이런 유형입니다. 각각의 병증에 맞춰서 한약을 처방합니다. 꼭 여기에 써져 있는 한약만 처방하는 게 아니라, 사결불면이라고 해서 귀비탕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외에도 한의사가 개인에 맞춰서 처방을 하겠죠. 혈부족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처방뿐만 아니라 이런 병증에 맞는 맞춤 처방을 하게 되면 병증이 해결이 되면서 불면이 해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한약 치료를 고려하기 전에 생활관리를 먼저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생활관리는 3가지를 가장 추천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면 유도 명상이고요. 실제로 저도 출산 이후에 잠이 잘 오지 않았을 때 유튜브에 수면 유도 명상이라는 걸 검색을 해서 수면에 좀 도움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요새는 좋아져서 유튜브에 많습니다. 그래서 음악도 있고 자연 소리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멘트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각자의 취향에 맞춰서 골라서 들으시면 되는데, 저는 멘트가 좋았는데요. 바디 스캔 명상이라고 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쭉 스캔하는 그런 명상을 하다 보면, 듣다 보면, 따라하다 보면 잠이 드는 유형이었는데, 제가 추천했더니 다른 분들은 저는 그런 멘트가 나오면 오히려 잠이 잘 안 들어요, 저는 음악 소리가 좋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음악 소리 때문에 잠을 잘 못 자서 저는 자연 소리가 좋았어요, 백색 소음이 좋았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수면 유도 명상 유튜브에 검색해 보셔서 한번 활용을 해 보시고요. 그 다음 방법은 제가 요새 하고 있는 방법인데요. 그냥 눈 감고 있는 것만으로도 잠 자는 거다, 이게 뻔뻔하게 그냥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불면증인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오늘은 잘 수 있을까? 아침부터 걱정합니다. 그리고 막상 누워서 어떡하지? 또 잠이 안 오네? 걱정을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어떤 생각을 하냐면 별로 못 잤네? 오늘도 별로 못 잤네? 이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불면증이 있을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눈 감고 그냥 있는 것도 그냥 잠 자는 거다, 그냥 뻔뻔하게 그냥 생각해버리고,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안 오면 그냥 난 지금 자고 있는 거야, 눈 감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잘 잤어, 눈 감고 있었으니까 그냥 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 압박감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잠드는 게 오히려 좀 수월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해파리가 그려져 있는데, 해파리 수면이라고 해서 온몸에 힘을 빼는 겁니다. 손가락 하나, 발끝 하나까지 다 힘을 다 빼서 침대에 축 늘어지는 느낌으로 좀 쉬시면 수면을 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3번째는 맨발 걷기인데요. 정말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굉장히 훌륭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맨발 걷기를 보통 한 2주 정도 하시면 잠 드는데 도움이 많이 돼요. 이거 덕분에 잠자는 게 좋아졌어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자연을 디뎌서 맨발 걷기를 해보시길 바라고, 하실 때는 적어도 하루에 1시간에서 1시간 반 이상 하셔야 맨발 걷기를 통해서 수면에 도움을 받습니다.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이상 하셔야, 이게 한 2주 정도 쌓여야 맨발 걷기를 통해서 수면에 도움 된다. 요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공복 혈당을 뚝 떨어뜨리는 수면 루틴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공복 혈당은 아침에 재는 가장 첫 혈당이기 때문에 공복 혈당이 낮다면 하루 종일 혈당이 낮게 유지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당뇨스쿨에서 공복 혈당 중심으로 관찰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복 혈당이 중요한데 음식, 운동만큼 중요한 게 바로 수면이죠. 그래서 수면을 어떻게 해야 공복 혈당이 뚝 떨어지는지, 그래서 하루 종일 혈당을 낮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5가지 지켜야 할 루틴 말씀드릴게요. 이번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는 5가지 외에도 나만의 꿀팁이 있다, 잠을 잘 잘 수 있는 꿀팁이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당뇨스쿨 의료진들이 왜 그 루틴이 수면에 도움이 되는지도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있었죠. 미국 당뇨병 학회에서 음식과 운동만큼 중요한 한 가지가 바로 수면이라고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을 발간을 하면서 식이관리와 운동과 동등한 레벨로, 동등한 수준으로 중요한 게 바로 수면이다 라고 처음으로 수면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는데, 그만큼 우리나라 당뇨병 가이드라인들도 앞으로는 수면에 대한 중요성을 더욱더 강조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수면이 굉장히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일찍 자고 7, 8시간 자고 수면 패턴을 일정하게 잘 유지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이번에 생겼던 거거든요. 미국 당뇨병 학회에서도 중요성을 강조한 수면에 대해서 5가지 루틴을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는 하루에 7, 8,000보 걷기예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어플이 있는데 정말 충격적이었던 거는 그 어플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평균 하루 걸음수가 4,600보 정도예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기본적으로 7, 8,000보 이상은 걸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10,000보 걸어야 된다, 12,000보 걸어야 된다 이런 많은 이야기들이, 의견들이 있는데, 그런데 연구를 해보니까 7, 8,000보 이상 걸으면 그 이상 걷는 것과 동등한, 거의 비슷한 건강상에 도움이 되더라. 그래서 7, 8,000보 이상 걸으면 혈액 검사상 결과가 거의 비슷하게 좋은 효과가 나타나더라 라고 해서 너무 무리하게 하루에 10,000보 걸으려고 12,000보 걸으려고 욕심내지 마시고 7, 8,000보 걸으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세상에 제가 사용하고 있는 어플에서는 4,600보 정도, 평균이 그 정도밖에 걷고 있질 않아서 굉장히 덜 걷는구나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7, 8,000보는 하루에 기본으로 걸으셔야 되고요. 이게 맘 잡고 걷는 것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출퇴근할 때, 슈퍼 갈 때 이런 거 다 합쳐서 7, 8,000보이기 때문에 조금만, 한 10분, 20분만 더 투자해서 걸어주면 충분히 채울 수 있는 숫자거든요. 하루에 7, 8,000보 꼭 걸어주시고, 이왕이면 맨발 걷기 걸을 수 있는 분들은 맨발 걷기 꼭 걸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낮에 맨발 걷기를 해주면 저녁에 숙면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맨발 걷기 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수면이 좋아졌어요, 덜 깨요, 더 깊이 자게 됐어요, 꿈을 덜 꿔요 이런 얘기들 하시거든요. 저도 어제 맨발 걷기를 했는데 평소보다 더 깊은 잠을 잘 수가 있었어요. 저도 느낍니다. 걷기 7, 8,000보는 기본인데 맨발 걷기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맨발 걷기 꼭 하셔야 되겠고, 현대인들이 예전에 비해서 활동량이 많이 줄었잖아요. 활동량이 적으면 그만큼 잠을 자는 게 더 어렵거든요. 활동량을 늘리는 데에도 도움이 되니까 걷기 7, 8,000보 꼭 걷자, 어플을 통해서 확인해 가는 그런 습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녁을 먹고 3시간 금식이에요. 제가 어떤 연구를 봤는데 저녁을 일찍 먹는 그룹과 저녁을 10시에 먹는, 좀 많이 늦죠? 저녁 10시에 먹는 그룹을 계속 비교 관찰을 해봤더니 저녁 10시에 먹는 그룹이 당뇨병 발병 위험이 더 높더라 이런 연구 결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 저녁은 일찍 먹고 그 뒤로 금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함으로써 우리가 소화를 다 시키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전에 내가 먹었던 음식들은 다 소화시키고 충분히 속을 비워놓고 자는 그런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저녁 먹고 3시간 금식, 아무것도 안 되나요? 물도 안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물은 됩니다. 그래서 물 외에는 모든 음식들, 과일 한 조각, 견과류 조금 다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녁을 근데 과식을 하면 3시간 금식을 해도 배가 안 꺼지잖아요. 저녁을 내가 소화시킬 수 있을 만큼 드시고 3시간, 더 길게는 4시간 금식을 하고 주무시면 딱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수면도 더 깊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화기가 음식이 가득 차 있고 이 소화시킬 음식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잠을 자게 되면 수면에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위장 운동을 하면서 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소화기를 비우고 자는 겁니다. 그래야 공복 혈당이 뚝 떨어져요. 세 번째 루틴은 장운동입니다. 장운동은 뭐냐면 배를 당겼다가 이 등 쪽으로 당겼다가 잠시 내밀었다가 당겼다가 내밀었다가 이걸 반복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명 똥배 스쿼트라고 하는데 보기는 쉬워도 막상 해보면 굉장히 어렵고요. 이거를 내가 배가 쥐가 날 듯이 정말 꽉 잡아당겼다가 풀고
꽉 잡아당겼다가 풀고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장 운동은 내가 서서도 할 수 있고 걸으면서도 할 수 있고 누워서도 할 수 있고 앉아서도 할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한 자세로도 다 가능하기 때문에 장 운동 일상생활에서 많이 하시는 분들은 똥배가 들어갔어요. 요새 뱃살이 좀 들어갔어요.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전에 이걸 하는 이유는 앞에서 우리가 3시간 금식을 하면서 소화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주고 있지만 그래도 자기 전에 한 번 더 체크도 하고 소화를 시키는데 더 도움을 주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장 운동은 한 300개 정도 하시면 딱 좋고요. 앉아서 하셔도 되고 나 이왕 잘 거니까 그냥 누워서 해야지 하실 분들은 누워서 하셔도 좋습니다. 300회 정도 정말 배가 쥐가 날 것처럼 정말 진심으로 똥배 스쿼트 일명 장 운동을 하시면 자기 전에 소화도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하루 종일 생각을 하고 일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뇌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장 운동을 하다 보면 하루 종일 뇌 쪽으로 몰렸던 혈액들을 장 쪽으로 많이 가져올 수가 있어요. 수면을 하는데도 더 도움이 되는 거죠. 네 번째는 아까는 이제 뇌 쪽에 있었던 혈액을 장 쪽으로 가져오는데 도움이 된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발끝치기랑 모관 운동은 사지말단 팔과 다리에 있었던 혈액들을 이 몸 쪽으로 몸통 쪽으로 가져오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운동들입니다. 발끝치기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쉬워요. 가만히 앉아서 우리는 이제 누워서 해야 되겠죠. 자려고 했으니까 새끼발가락이 바닥에 닿을 것처럼 넓게 벌려서 와이퍼가 움직이듯이 이렇게 발끝치기 해주시면 됩니다. 부딪히면 좋고요. 부딪히는 게 아프신 분들은 안 부딪혀도 됩니다. 이렇게 발끝치기 하시면 되겠고 모관 운동은 누워서 팔 다리를 하늘로 뻗은 상태에서 팔 다리에 마치 껌이 젤리가 붙은 것처럼 이걸 떼어내야 되는 것처럼 탈탈탈탈 털어주는 걸 모관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 종일 또 팔다리로 갔었던 그런 혈액들을 장 쪽으로 몸통 쪽으로 이렇게 받아주기 때문에 수면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발끝치기는 20분 정도는 하셔야 돼요. 발끝치기 한 300회 했어요 라고 하시면 너무 짧고요. 너무 적습니다. 20분 정도 하시는데 생각보다 보기보다 되게 힘든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20분 동안 내내 안 쉬면 좋지만 힘들 때는 한 30초 쉬었다가 다시 하고 힘들면 또 쉬었다가 다시 하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모관 운동은 1분씩 하시면 되는데 3세트에서 5세트 정도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1분 하는 게 보기에는 쉬운데 1분 동안 이거 계속 털고 있으면 힘들어요. 그래서 1분 하고 잠깐 쉬었다가 또 1분 하고 잠깐 쉬었다가 해서 3세트 또는 5세트 둘 중에 하나를 하시면 돼요. 둘 다 하시면 너무 좋은데 우리 할 게 너무 많잖아요. 앞에서부터 장 운동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오는 시간 많아 하실 때는 발끝치기 시간 별로 없어 짧고 굵게 할래 그럼 모관 운동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다 공통적으로 TV를 끄고 하시면 좋습니다. TV 끄고 불 끄고 핸드폰 끄고 정말 잘 준비 다 해놓고 눈 감고 장 운동 하시고 그 다음에 발끝치기나 모관 운동 둘 중에 하나 골라서 혹은 둘 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잘 준비가 다 됐거든요. 그러면 호흡을 하면서 입면이라고 해서 들어갈 입자예요. 그래서 수면에 들어가는 그런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호흡은 어떻게 하냐면 기본적으로 들이마시는 것보다 내쉬는 게 더 길면 돼요. 그래서 어렵지 않고요. 이거를 굳이 숫자로 따지면 10초 동안 숨 들이마시고 20초 동안 내쉬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해보면 이게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10초는 금방 지나가는데 20초 동안 서서히 내쉬는 게 굉장히 좀 힘들더라고요. 나는 숫자 세면서 호흡하는 게 익숙하고 괜찮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들이마시는 것보다 내쉬는 게 한 2배 정도 더 길게 8초, 16초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아니면 나는 그냥 생각 안 하고 호흡할란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내쉬는 게 조금 더 길게 천천히 길게 들이마시는 것보다 한 2배 정도로 내쉬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다가 최근에는 이렇게도 해요. 그냥 힘 빼고 그냥 한숨을 다시 들이마셨다 한숨을 온몸의 힘이 같이 빠져나간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면 금방 수면에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우리가 하루 종일 교감신경을 쓰면서 살고 있다가 갑자기 딱 자려고 들어가면 금방 되는 사람도 있지만 뭐 20분, 뭐 짧게는 뭐 1, 2분 이렇게 걸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앞에 거를 차근차근 따라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호흡을 하면 그래도 금방 수면에 들어가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꼭 기억하셨다가 하나씩 순서대로 한번 따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맨발 걷기를 하는데 나는 당뇨가 있어서 상처나면 안 된다던데 걱정이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 혹은 날씨 걱정되시는 분들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춥거나 해서 날씨 또는 장소가 없다 이런 분들은 맨발 바로라고 해서 맨발 걷기를 할 수 있도록 만든 신발입니다. 그래서 접지가 되고 지압도 되는 맨발 신발이고요. 맨발 바로에 대한 구입 문의는 010-9636-5178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5가지를 열심히 따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수면이 잘 안 된다. 수면이 정말 어렵다. 수면이 지속이 안 된다. 들어가는 게 안 된다. 혹은 여러 번 깬다. 이러신 분들은 한약치료도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혈당이 지금 당장 잘 잡히고 잘 안 잡히고 이런 걸 떠나서 수면이 안 된다고 하면 향후에 당뇨가 굉장히 악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합병증 위험도 있거든요. 수면은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이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양한 질병들로 이어질 수 있는 게 바로 수면 부족이에요. 그래서 수면 반드시 치료를 하셨으면 좋겠고, 대표적인 사례 하나만 말씀드리면 30년 정도 수면 장애를 가진 불면증을 가진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정말 수시로 많이 깨서 몇 번 깨는지 셀 수가 없었고 한두 시간 걸린대요. 처음에 잠드는데 중간에 한번 깨면 또 잠드는데 1시간 걸리는데 수시로 깨기 때문에 재입면 하는데 1시간 걸리고 또 수시로 깨고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는 분이죠. 이분이 한약치료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좋아지셔서 요새는 덜 깨요. 하루에 한두 번 깰 때도 있다고 하시고 3-4번 정도 깨시고, 그다음에 잠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이게 분이거든요. 10분, 20분, 중간에 깨면 5분, 10분 이 정도 걸리시고 꿈도 굉장히 많이 꿨었는데 요새는 기억이 좀 덜 난다. 예전보다 꿈이 많이 적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수면이 좋아져야 우리 다른 장기들도 기능이 좋아지고 우리 몸이 재충전이 됩니다. 그래서 수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여러 가지 생활 관리를 했는데도 수면이 안 잡힌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약치료도 한 3개월 정도만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공복혈당을 뚝 떨어뜨릴 수 있는 수면 루틴 5가지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 하루에 7-8천0보 이상 걸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기 전에 3시간 동안은 절대 금식 하셔야 돼요. 물 외에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기 전에 내가 소화가 다 됐는지 확인하면서 또 똥배 스쿼트도 하는 장 운동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번째, 누워서 발끝찌기나 모가 운동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다 끝났다 라고 하면 편안하게 또 힘을 다 빼면서 호흡을 하시면서 수면을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5가지 루틴 매일매일 한번 따라 해보시고 꿀잠 자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더 나은 수면의 질을 위해서 한약치료를 원하시는 분들은 1644-5178로 문의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